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위포트에서 공기업 경영학 관련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담당하고 있는 박도준입니다. 학생들하고는 벌써 한 2002년도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한 17년, 16년 이상 학생들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되는데 공기업 경영학 시험에서 일반 경영학이라면은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기초적인 측면에. 근데 거기서 회계 과목을 따로 뽑아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고급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별도로 다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보통 어떤 사람들은 CPA 정도 난이도까지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CPA 시험은 경영학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CPA일 겁니다. 그래서 CPA 경영학은 일반 경영학에서 그게 24문제, 그 다음에 재무관리가 16문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일반 경영학 정도는 여러분들 CPA 문제를 풀으시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 정도 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 경영학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재무관리는 CPA 수준으로 풀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과 정렬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CPA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아요. 난이도가 낮고,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서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 어느 범위냐. 항상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경영 너무 범위가 넓다. 그게 기본적인 착오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에서 과목을 쪼개놓고 보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보니까 그 과목과 과목들을 연결을 못 시켜요. 이게 하나의 큰 범주인데 이걸 쪼개놓고 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큰 틀을 먼저 프레임을 잡고 이게 기업 전체에서 한 방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접근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 공부에서 가장 큰 거는 큰 프레임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큰 프레임을 잡고 그 속에서 이게 하나하나의 연결고리라는 게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화살표를 좀 많이 쓰는데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살표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면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계속 연결하면서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공기업 시험이라는 전체 포커스를 딱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통합 전공 형태로 경제, 경영, 회계, 행정, 법 이런 것들이 통합 전공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학 시험 수준이 상당히 낮아져요. 낮아지면은 기본적인 뭐 노무사 시험 수준 정도로 아주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개론 정도가 돼버려요. 개론 정도가. 근데 이거를 경영학 전공으로 따로 뽑아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시험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지만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CPA 수준보다는 조금 낮게 갑니다. 조금 낮게 가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경영학 일반, 그 다음에 기초 회계하고 기초 재무 정도 여러분들이 커버하시면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범위나 그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재무관리가 어려워진다라고 하지만 이게 금융경제 쪽으로 따로 뽑아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에서의 재무관리는 회계에 기반을 둔 재무니까 그다지 어렵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경영학 책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우선은 뭐 요 수업을 들으신다면 뭐 제 책으로 하세요. 제 책으로 하시고 제 책으로 공부하시면서 뭐 계속 강의와 연계돼서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기본적으로 책은 책이지만 여러분들 나름의 필기노트라는 게 좀 필요하실 거예요. 경영학은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예습하지 말라요. 예습은 안 해도 좋아요. 단, 뭐는 해야 돼요? 꼭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이. 그래서 책을 보면서 그 수업 듣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필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판서 같은 걸 좀 많이 하는데 그 자기 나름의 필기 노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자기 거화 시켜야 돼요. 어떤 책이든지 간에 자기 거화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자기 거화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숙련도를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다라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 이론을 2개월 정도로 들으시면서 자기과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자기과된 기본 이론을 토대로 해서 한 달 정도 문제를 꼼꼼하게 한번 짚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달에 그 전체를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이런 걸 가져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 책 같은 경우 기본서는 기본 이론이 있고 옆에 문제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이 뭐냐면 핵심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론 보고 문제 보고 이론 보고 문제 보고 하시면서 바로바로 적용을 시키고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시고 복습을 한 달 정도 더 하시면 한 이론 2달, 객관식 한 달, 복습 한 달, 그래서 한 4달 정도 집중해서 하신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답답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경영학 시험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가 조직 내에서 한 방에 이루어지는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출제위원들도 출제할 때 각 파트에서 비중을 비슷하게 둬요. 비슷하게 두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 일반에서는 주식회사 제도라든지 이런 기업의 M&A, 기업이 항상 요새는 이제 계열화시키고 집중화시키는 건 M&A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경영 이론의 발전 과정 속에서 현대도 연결되는 이제 테일러라든지 포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직 이론에서는 이제 뭐 동기부여 이론.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의 구성원들이 동기부여 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동기부여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 차원에서 리더십 이론. 그 다음에 조직이 어떤 유형으로 설계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에서 보상관계 문제. 그 다음에 생산관리에서 우리 회사의 설비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는 이제 포피는 우리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마케팅 믹스 전략 포피는 포 프로블럼, 네 문제 나오니까 포피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항상 거기서 한 문제 정도씩. 그래서 전체 영역에서 각 파트별로 조금씩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짚어드리지만 전체 부분에 어떤 파트만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각 파트별로 문제의 비중이나 문제의 수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파트 속에서 중요한 부분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경영학을 애초부터 알고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알고 들어온 사람은 없고 경영학 집중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개인차가 있을 거고 개인차가 있고 그 사람이 집중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비전공자니까 이건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 가지면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없이 한번 해보자라는 의욕만 있다라면 비전공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경영학이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게 기업 활동이에요.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기업과 연관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전공자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 시험은 시험인 만큼 얼마만큼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비전공자라고 해서 이건 난 못한다 절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비전공자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과목일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 강점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큰 프레임을 좀 잡아드리는 거예요. 경영학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따로 보다 보니까 너무 학생들이 범위도 넓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큰 프레임을 잡고 집중해서 가신다라면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출 유형들을 통해서 그거를 시험에 맞게끔 공부한다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은 가장 핵심적인 큰 프레임을 잡아드린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기출들을 통해서 재점검시켜 둠으로써 뭐 경영의 지도 원리가 효율성과 효과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해주는 게 그 목적이 제 강의의 목적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프레임 잡아드리는 거 이게 목적이라고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을 위해서 제가 응원의 메시지라는 거를 하나 드린다라면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자기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특정 업무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을 갖고 저는 멘토 역할처럼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keep going 하시고 꾸준하게 밀어붙이신다라면 모든 부분에서 경영학이라는 건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하시면
효과를 분명히 낼 수 있을 겁니다. 킵 고잉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